네, 반갑습니다. 아주대 정연훈입니다. 먼저 2022년 한반도 난청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 난청 극복을 위한 많은 심포지움이 있는데 난청 포럼처럼 이렇게 값진 장소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각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또 의사, 또 정책을 담당하는 분까지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청운복지관 심계영 관장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축하 인사를 드리고 또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공적인 인공화호를 위한 보청기의 중요성인데요. 보청기가 잘 효과가 없을 때 인공화호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공화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또 잘 사용해야지만 된다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성탄 직전에 저희 아주대병원 난청센터에서 인공화호 500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들이 인공화호 수술을 해왔던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환우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 20년을 보면 오늘 포럼의 부제인 인공화호 20년의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공화호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500례를 한 것은 수원시 100만에서 500례를 한 것은 서울시 1000만에서 5000례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성과를 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의 노력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는데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공화호 보험이 2005년도에 있었고 11년도에는 양측 인공화호가 보험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양측 인공화호 보험의 나이가 15세에서 19세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때문에 인공화호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면 맨 처음에는 양쪽 귀가 안 들리는 성인에서만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이 된 뒤로는 소아에 적용을 했었고 이후에는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공화호를 시행하지 않았었는데 귀가 들리면 중복장애 극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측 인공화호보다는 양쪽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 인공화호가 동시에 수술되기 시작했고 잔존 청력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존 청력을 잃어버릴까 봐 인공화호 수술하기가 두려웠었는데 이제는 보존 기술들이 확립되어 감으로써 잔존 청력자에 대해서도 인공화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한쪽만 청력이 안 들리는 경우, 이명이 있는 경우 또는 청신경 병증에서도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종양 제거와 더불어 인공화호 수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화호의 역사들이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곧 인공화호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공화호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환자, 기기, 수술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발전들이 최근에 있어 왔고 또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수술자 관점에서 성공적인 인공화호라고 하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 청력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마다 다른 해부학적 구조들을 잘 살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정밀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환자에 따라서 적절한 기기를 잘 선택해서 역시 맞춤형 정밀 수술을 하는 것이
잔존 청력 보존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주난청센터에서 그동안의 잔존 청력 보존 성공률을 본 건데 2014년 이전에는 한 58%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90%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술적 기법들이 확립이 되었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작년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의 수술적 방법으로는 수평적의 구조물인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그 정원창의 니쉐라는 구조물, 그 안쪽에 크리스탈 페네스트라는 구조물, 또 수직축으로는 이렇게 페이셜 리치를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 수술 전에 이루어짐으로써 잔존 청력 보존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술적 방법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아주 정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환자의 요소입니다. 나이, 유전자, 청력 수준, 해부학 구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뇌입니다. 들을 수 있는 청각뇌가 살아 있어야지만 인공와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공와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달팽이관에 전극을 집어넣고 청각신경을 자극하는데 청각신경은 10%만 있어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뇌입니다. 청각뇌가 살아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측두엽에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깨어 있어야지만 인공와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소리에 대한 자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인공와우를 위해서는 빨리 진단해서 맞춤형 수술을 하고 체계적인 재활을 하면 되는데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빨리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청기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넣어주어야지만 청각뇌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보청기 재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뇌인데요. 이 부분이 청각에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소리의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인 랭귀지, 비전, 시각의 뇌로 바뀝니다. 시각에 조절하는 뇌의 부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청각의 뇌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청각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청력인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소리를 들으면 반대편 좌측 측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왼쪽 소리를 들으면 오른쪽의 측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때 동시에 양측을 하게 되면 정상과 같이 똑같이 뇌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수술을 하게 되면 반대측 뇌는 활성화되지만 동측에 있는 뇌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순차적으로 반대쪽 인공호흡을 한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해서 다음 인공호흡 수술하기까지 소리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호흡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안에서 보청기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아의 경우, 성인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명 순차적으로 인공와우를 했던 경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1년 미만의 두 번째 와우 수술한 경우는 거의 동시에 수술한 경우나 다름이 없고요. 1에서 4년이 25명, 5에서 9년 뒤에 수술한 경우가 19명, 10년 이상이 13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5년 이상
된 5년이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한 경우 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가 17명, 약 절반에서 보청기를 사용했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룹이 9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부분 착용한 환자들을 자세히 분석해서 착용 미착용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9년 뒤에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한 자에 16명은 보청기를 착용했고 3명은 미착용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환자들이 더 적습니다. 4명, 미착용한 경우가 9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과연 그럼 사용하느냐? 5년에서 9년 사이에 떨어진 다음에 수술한 경우에는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미착용,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3명도 두 번째 인공호흡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인공호흡을 사용하면 13명 중에 6명이 두 번째 인공호흡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대부분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이에요. 즉 10년 뒤에 인공호흡 수술을 하는 경우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파란색 바가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 붉은색 바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인데 수술 전에 수능 청력 역치, 그 다음에 음절 평가 점수를 비교했는데 수술 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청력 역치에서만 약간 더 나쁜 거가 있는데 큰 의미가 들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술 후 청력을 평가해 보면, 그다음 말이 인지력을 평가해 보면,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은 파란색, 그다음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은 붉은색인데 이음절 평가에서 90% 대 60%, 이음절 92% 대 68%, 문장 평가 84%에서 53%. 즉 5년 뒤에 인공호흡을 수술하는 군에 있어서 그 전에 보청기를 잘 사용한 그룹에서 훨씬 더 말 인지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간격이 10년 이상 벌어졌어요. 더 훨씬 뒤늦게 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들이 점수가 좀 더 높은 것 같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보청기를 껴도 10년이 지나면서 잘 안 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사용한 그룹에서 그러니까 수술이 10년 뒤에 한 그룹에서 두 번째 인공호흡을 사용한 그룹은 훨씬 더 모든 말 인지력이 좋아요. 보청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훨씬 더 두 번째 인공호흡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하고 재활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소아인 경우에는 수술 간격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가 훨씬 더 말 인지력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득이하게 보청기를 사용하기 힘들 경우 아니면 보청기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땡겨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성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성인 10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술 연령이 56세이고요. 그 중에 약 72명이 보청기를 사용했고 28명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공호흡 수술 전후에 이제 말 인지력을 보는데요. 이름절 단어가 5%에 불과했는데 보청기를 끼면 한 30%, 인공호흡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75%에 달합니다.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 여부에 따른 수술 전 청력은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이나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청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말 인지력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이 더 말을 잘 들은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들을 비교해 보면 1년째 지났을 때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이 착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말 인지력이 좋을 것 같은데 성인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아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성인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청각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을 하나 안 하나 말 인지력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난청 기간이 긴 경우 10년 이상인 경우만 뽑아서 보면은 이름절 단어에서 평가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이 훨씬 더 수행력이 좋습니다. 즉 난청 기간이 길어지면 성인에게 있어서도 보청기를 사용해야지만 청각내를 활성화시키면서 유지하고 나중에 인공호흡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전혀 못 듣는 노인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어차피 보청기 효과가 없으니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저희들 결과였고요. 그러면 보청기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한 그룹이 더 말 인지력이 좋냐 했더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성인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완성이 된 청각뇌의 경우에서는 퇴화 과정이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청 20년, 30년 이내에 인공호흡 수술하면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공호흡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보청기를 사용한 그룹에서 더 효과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어떤 말인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본 건데 수술을 빨리 할수록 노인기간이 짧을수록 빨리 수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존 청력이 좀 남아있을수록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난청 기간이 10년 이상 긴 경우에 그때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착용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에 훨씬 더 인공호흡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소아보다는 보청기의 효과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세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8세 때 첫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했고 18세 때 두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했습니다. 10년이란 긴 간격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보청기를 잘 사용을 했어요. 계속해서 보청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했더니 보시면 이게 청력이 나쁜 쪽에 첫 번째 인공호흡 수술을 했고 이쪽은 보청기를 사용을 했는데 10년 뒤에 이쪽도 인공호흡 수술을 했습니다. 청력 역치는 다 좋습니다. 보면은 듣기 평가에서 이름절, 이음절, 문장 점수 모두 수술 후 3개월, 6개월 이내 거의 정상에 다다릅니다. 즉 10년이 갭이 있었지만 보청기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빨리 정상처럼 듣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거의 같은 나이인데요. 첫 번째는 6세, 두 번째는 19세, 13년의 수술 간격이 있었는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청력이 처음에 이랬다가 오른쪽에 인공호흡 수술하고 왼쪽은 보청기를 하다가 왼쪽도 인공호흡 수술을 했습니다. 소리는 잘 듣는데 듣기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결국 40%, 20% 떨어지면서 인공호흡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호흡 소리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시끄럽다고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나이와 결합이 되면서 와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소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친구는 한 3세 때 수술을 하고 두 번째 수술은 20세, 17년 간격을 두고 했는데 보청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보시죠. 청력은 양쪽 비슷하다가 오른쪽에 보청기를 사용했고 오른쪽에 인공호흡 수술, 왼쪽에 보청기를 사용하다가 17년대에 왼쪽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평가를 하니까 한 6개월, 1년 사이에 거의 첫 번째 수술 효과를 따라잡았어요. 이 친구는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공호흡을 빼고 두 번째 인공호흡만 계속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재활 노력을 하면 보청기를 좀 안 끼웠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재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인데 30년 동안 난청 기간이 있었어요. 60세인데요. 보청기를 계속해서 16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양쪽 귀가 거의 90데시벨로 보청기를 끼워도 70데시벨에 머무르는 정도였는데 수술 후에 바로 6개월 뒤 정상에 가깝게 듣기 시작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지요. 하지만 이 환자는 66세인데 못 들은 기간이 35년이고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해보면 인공호흡 수술 청력의 역치는 좋은데 말 평가를 해보면 듣기 평가를 하면 50%에 머무르고 맙니다. 거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기간이 있으면 어린이의 경우에서도 효과가 많이 감소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인공호흡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자, 기기, 수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기의 발달과 수술적 기술의 발달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환자의 적응증들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청각뇌입니다. 청각뇌가 살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공호흡을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보청기 재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청력이 나빠지는 과정에 있었다면 꼭 보청기 재활을 해서 뇌가 계속해서 살아있게끔 청각뇌가 활성화되어 있게끔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이 계획되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공호흡 수술을 대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